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 하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제나라하고 연나라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저번에도 한번 이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제나라고 여기가 연나라예요. 이 두 나라하고 더불어서 여기 조나라, 그 다음에 여기 위나라, 여기 한나라, 여기 진나라, 여기 초나라, 이 나라들이 전국 칠웅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들이에요. 요 위나라하고 요 위나라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요 제나라가 요 제선왕의 제나라입니다. 이 제나라가 연나라를 쳐들어갔어요. 근데 제인이 벌연 승지연을 그랬죠. 연나라를 쳐들어가서 연나라를 정벌을 해가지고 그 연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가 아니고 전국 칠웅, 이 중국을 7개의 나라가 세력 분점을 하고 있었는데 각각이, 그런데 여기 이제 크게 보면 여기가 제나라고 여기가 연나라인데, 여기를 쳐들어가서 이겼다는 것은 7개가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또 다른 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전쟁을 해서 이기는 기간이 50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사건이었고, 대단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양해왕 하 10장에는 제나라가 연나라를 쳐서 이겼다, 그러고 나서 제선왕이 물었다, 맹자에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맹자 다른 곳을 보면 제나라가 연나라를 쳐서 이기기 이전에 제나라가 연나라를 치러 가기 전의 이야기가 맹자의 다른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순서가 엇갈려 있지만 순서대로 다른 편에 나와 있는 글을 먼저 보고 이 글을 보고 하는 방식으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른 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공손추하 8장에 나와 있어요. 공손추하는 양해왕 상하, 그 다음에 공손추 상하가 뒤이어서 나오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맹자 14개 편 중에 4번째 편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양해왕하는 2번째 편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음에 나오는데 그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심동이 이 기사로 문활 그랬습니다. 심동이라고 하는 제나라의 관료가 있었어요. 심동이라고 하는 제선왕의 신하입니다. 그 신하가 어느 날 맹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맹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관료가 맹자를 찾아왔을 때 제나라 조정을 대표하는 그런 신분으로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인연으로 찾아와서 맹자에게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맹자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던 중에 질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연가 버려이까 그랬죠. 이 연나라를 쳐야 하겠습니까? 이랬어요. 왜 연나라를 쳐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자지라는 사람이 나오고 자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 연나라의 임금입니다. 요 자쾌라는 사람이 연나라의 임금이고, 이 사람은 연나라의 재상이에요. 재상. 근데 이 연나라의 왕이 이 자쾌가 아주 바보 같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무능력해요. 무능력하고 이 재상인 자지는 대단히 교활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에게, 무능한 임금에게 비위를 잘 맞추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재상까지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회는 모든 일을 이 자지에게, 재상에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임금이 무능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재상의 라인에 있는 어떤 신하가, 그 사람이 이제 A라고 하면 이제 자지의 사주를 받고, 이 사람이 신하인데 또 다른 작회의 신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임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요임금하고 순임금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우임금이 있는데,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천하를 양위했습니다. 선양을 했어요. 선양이라는 것은 물려줬다는 뜻이죠. 요임금에게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한테 천하를 물려주지 않고 훌륭한 신하였던 순에게 천하를 선양을 했습니다. 순임금도 자기 자식들이 있었지만 훌륭한 신하였던 우에게 역시 천하를 선양을 했습니다. 물려줬습니다. 그것은 천하가 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내 개인의 소유물이라면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지만 천하는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한테 천하를 사적으로 물려줄 수가 없고, 천하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다스릴 수 있는 사람한테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신하들한테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동아시아에서는 대단히 그 아름다운 일로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 A가 작회한테, 임금한테 합니다. 왜 이분들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훌륭한 신하에게 천하를 선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임금님께서도 요순과 같이 훌륭한 임금으로 추앙을 받으시려면 유능한 신하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능한 신하는 누구냐? 그러면 요 사람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이 자지에게 이 연나라를 선양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고, 만약에 이 자지가 그것을 받은다면 유능한 신하가 물려받았으니까 임금님은 요순과 함께 칭송받을 것이라고. 만약에 이 자지가, 이 사람이 그거를 나는 받을 수가 없다고 사양을 한다 그러면 임금님은 이 연나라를 계속 통치하시면서 훌륭한 신하한테 나라를 물려주려고 했던 그 명성은 여전히 받게 되실 거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멍청한, 무능한 이 작회가 그 말을 고지 듣고 이거를 자지에게 선양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재상이 이미 다 이제 얘들이랑 다 짜고 한 것이라서 선양한 연나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임금이 됐어요. 이 교활한 자가 연나라 임금이 되고 나서 연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내부에서 막 내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저렇게 혼란스러운 연나라를 바로 밑에 있는 제나라가 그러니까 제나라라는 말은 여기는 안 나왔죠. 저 연나라는 쳐야 하겠습니까? 라고. 저걸 저대로 놔둬야겠습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놔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쳐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신동이. 그러자 맹자가 말했죠. 가하니라 그랬죠. 가라는 게 뭐냐면 가벌여이까? 라고 물으니까 가벌이라고 할 때 이 벌자를 생략한 겁니다. 쳐도 된다, 쳐야 한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작회도 부득 여인연이며 자지도 부득 수연어 작회니 이랬죠. 임금인 작회도 부득 여인연, 어떤 사람에게 연나라를, 여자는 주다 라는 여자지요. 주는 것이 부득이라는 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연나라 임금인 건 맞지만 이 연나라를 자기가 세운 나라가 아니고 천자로부터
천자로부터 위탁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자가 그 본사의 회장님이라면 이 사람은 지사장인데, 지사장인 주제에 나 대신에 누군가를 이 지사장으로 앉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원래 나를 맡긴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를,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지사장으로 앉힐 수는 있지만 지사장이 자기 후임자를 지가 정할 수는 없다.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회라는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 연나라를 줄 수가 없고, 자지도, 그의 신하인 자지도 부득 수연어 작회에게 연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지사장이 나를 지사장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내가 지상이 되는 게 아닌데, 내가 그 원래 지사장한테서 내가 지사장 자리를 물려받을 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했으니까 이 연나라는 이미 국가로서의 그런 그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으니 저런 연나라는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쳐야 할 것이다 라고 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맹자가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유사어차어든, 여기에, 이것도 역시 가정이에요. 여기에 벼슬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어떤 사람이 벼슬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벼슬을 하는데 이 자 열지하야, 당신은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제나라의 관료 심동이죠. 당신이 그 사람을, 제나라의 벼슬을 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예뻐해서, 기뻐해서 불고워 왕이 사여지 오자지 장록이었던, 왕에게 고하지 않고 왕한테 보고도 안 하고 사적으로 그 사람에게 준다면, 뭘 주냐면 오자지 장록 녹작을, 요 자는 요 자하고 같은 거예요. 심동. 근데 요 오자는 상대방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을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영어의 my하고 같은 거예요. 나의, 당신, 이런 거. 오자에 당신의 제 나라에서 받는 녹봉과 제 나라에서 받은 자귀를, 당신의 그것을 그 사람한테 사적으로 준다면, 왕에게 고하지도 않고, 그러면 부사야, 그 여기 벼슬을 하는 이 사람, 요 선비사자가 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뻐서 이 사람한테, 왕한테 고하지도 않고 이 사람한테 당신의 자귀와 녹봉을 다 그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그 사람도 역시 무왕명이 사수지여 자즉, 왕의 명령 없이 사적으로 그것을 받아요. 자, 당신에게. 그러면 이게 가호와, 이게 될 일입니까? 하이여시리요. 지금 연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이 이것하고 어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맹자가 심동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제인이 벌연이언을, 대나라 사람들이 그 뒤에 연나라를 쳤다 그겁니다. 연나라를 쳤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확실히 해둬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심동이 공식적으로 맹자를 방문해서 조정해서 맹자한테 어떨지를 질문한 게 아니고 사적으로 찾아와서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얘기를 질문을 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연나라를 쳐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 우리 제나라가 연나라를 쳐야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맹자도 저 연나라를 쳐야 하냐 안 쳐야 하냐 하는 그 문제만 가지고 보고도 없이 사적으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은 벼슬자리를 누군가한테 물려주는 거하고 똑같이 체계를 무너뜨린 거니까, 질서 체계를 무너뜨린 거니까 그런 나라는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해준 거지, 제 나라가 쳐야 합니다 라고 답을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쳤다고요. 이 대화가 있고 난 뒤에.
그러니까 혹자가 맹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이문활 권제벌연이라 하니 유저이까? 이렇게 제나라한테 연나라를 치라고 제나라에게 권했다고 맹자가 당신이 제나라한테 권해서 연나라를 치라고 했다고 하니 유저이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맹자가 왈 미아라 그랬죠. 아니다. 나는 제나라에게 연나라를 치라고 한 적이 없다. 단지 신동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묻기를 연가 버려와 하야늘 연나라는 쳐야 합니까? 라고 하길래 오 응지왈 가라 내가 응답하기를 가하다 쳐야 한다 라고 했더니 피 연이 벌지야로다. 저들은 제나라입니다. 저 제나라가 그런가 보다 하고 연나라를 친 것이다. 그때 저들이 그러면 숙가이 벌지요 하면 그러면 저 연나라를 쳐야 되겠는데 누구 숙자예요? 누가 저 연나라를 쳐야 하겠습니까? 라고 저들이 만약에 나한테 물어봤다면 즉 장응지왈 장차 나는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위 천리즉 가히 벌지라오리라. 천리가 되면 그 연나라를 쳐도 되겠다 라고 했을 것이다. 요 천리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천리는 요 리자는 관리라고 할 때 임금 밑에서 벼슬을 하는 관리들을 관리라고 할 때 그 리자입니다. 요 리자가. 그리고 저 관리라고 하는 저 리자 옆에 사람인자를 붙이면 요게 하여금 사자가 되고 하여금 사자는 불일사자에서 온 거예요. 불일사에서 하여금 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은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요 관리가 기본적으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임금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관리들은 임금의 관리들이겠는데 여기서는 임금 왕자 대신에 천자를 썼다고요. 천자를. 그러면 왜 그랬냐? 그러면 이 연나라가 제후국이에요. 제후국. 그러면 제후국이면 원래는 천자가 이 연나라의 제후를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천자가 유명무실해요. 원래는 이 연나라 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천자가 이것을 응징을 하고 새로운 제후를 파견을 하고 이런 일을 천자가 했을 텐데 이미 천자가 연나라보다도 더 힘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천자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천자가 있었다면 천자가 했을 텐데 그 천자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그 천자 위에 있는 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면 이제 천자가 보낸 관리가 연나라에 와서 이 일을 정리를 했을 텐데 천자가 없어지니까 하늘의 뜻을 대행하는 누군가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하늘의 대행자 그게 천리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천리라는 직책은 없어요. 없는데 요 하늘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천심은 민심 이러니까 하늘은 항상 백성들을 통해서 보고 백성들을 통해서 듣고 백성들을 통해서 의사를 표시해요. 맹자한테 저런 사상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천리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백성들의 그 생각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백성들의 뜻을 반영해서 백성들의 뜻대로 이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연나라를 쳐도 좋겠다라고 말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제 나라가 쳐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비유를 또 맹자가 들어요. 금유 살인자언을, 여기에 지금 살인자가 있다고 해보자.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근데 혹자가 묻기를 인가 사려와, 그러면 이 살인자가 A라면 이 살인자를 다른 사람, A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사람은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놈을 버젓이 저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도록 놔두지 않고 저걸 죽여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혹자가 나한테 물었다 그러면 즉장응지왈 가라. 저런 놈은, 저런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라고 내가 말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질문을 했던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그 살인자를 누가 죽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그러면 나는 장차 응하기를 위 사사즉 가히 살지라. 사사가 범죄자들 잡아다가 처벌하는 장관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사면 그 살인자를 죽여도 좋겠다라고 답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때려 죽여도 된다가 아니고 누가 죽여야 하냐고 물어봤으면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서 그 권한을 가진 사사가 그 범죄자를 잡아다가 그 범죄 사실을 규명을 하고 그 범죄 사실에 응당한 처벌을 할 권한을 가진 이 사사가 죽여야 한다고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설마 내가 이런 살인자 같은 놈은 아무라도 죽여야 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게 아무라도 죽여도 된다는 말이었겠냐?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이연벌연이연이 하위 권질이요 그랬습니다. 이연벌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실제 하는 연나라고요. 요 연나라는 제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나라, 그 혼란이 벌어진 이 연나라는 쳐야 할, 정벌 받아야 할 나라예요. 근데 설마 그 연나라를 치는 주체가 또 다른 연나라라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걸 하라고 권할 수 있겠냐? 하위 권질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 나라는 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또 다른 연나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연나라한테 연나라를 치라고 내가 말을 했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제 나라더러 연나라 치라고 권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혹자에게 맹자가 나는 절대로 제 나라한테 연나라를 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화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 대화 끝에 제 나라는 연나라를 쳐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10장에서 보신 요 이야기, 제 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실제 제 나라가 연나라를 쳐서 이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